오늘 휴일을 맞아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강아지를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일요일이라서 거리는 한산하고 아주 햇빛이 강하고 맑은 날입니다. 기온은 한 37, 8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타는 건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나와 있어도 땀이 흐르지도 않고 기온이 높아도 상쾌합니다. 지금 차 안에서 강아지가 좀 흥분을 했는지 좀 헥헥거리고 있네요. 지금 이 방향은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 앞쪽에는 빅카튼 캐년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힐러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힐러팜 전면부입니다. 여기 가족들이 바베큐 파티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저기가 주차장이고, 그리고 저쪽이 메인 빌딩, 메인 빌딩 옆에 있는 공간입니다. 저도 1년 넘게 여기 오지 않았는데 그 단세 많이 바뀌었네요. 여기 새로운 건물도 들어서고 힐러 히스토릭 팜 아웃도어 에듀케이션 센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집 강아지가 신이 났습니다. 얘 이름은 유타입니다. 제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한 5년 동안 중국에서 일을 했었는데 3년은 난징에 있었고, 그리고 2년은 광저우에 있었습니다. 그때 난징에 있을 때 두 번째 해 2015년에 제가 사는 아파트 입구에서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아마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생활하는 떠돌이개였는데, 그런데 얘가 너무 부침성이 있어 가지고 제가 아파트 입구 앞에서 가끔씩 먹이를 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입구에 자주 나타나고, 그리고 제가 입구에 놓아도 먹이도 먹고, 제가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고 있으면 멀리서도 저를 보면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나를 반겨주고, 어쩔 때는 제가 일하는 장소까지 쫓아와서 난감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 정문에 문 틈새입니까? 그 창살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문을 지키는 그 경비들이 얘를 잡아가 쫓아낸다고 아마 난감했습니다. 빗자루 들고 여리저리 쫓아다녔는데 얘가 너무나 날쌔가지고 제가 돌아가라고 막 해도 저를 쫓아가지고 안에 깊숙이까지 들어왔었는데, 정문의 경비들은 제 개인 줄 알고 아마 저에게 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가족들이 지금 물놀이를 하고 있네요. 물이 지금 많이 말랐는데 깊지는 않고, 그래도 저기 산에서 눈 녹은 물들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시원할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말을 할 줄 모릅니다. 물론 생활하면서 몇 가지 주워 들은 것도 있지만 대신 한자를 많이 알기 때문에 생활하면서 크게 어려웠던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길거리 간판 같은 것들은 대부분 읽을 수 있었고, 그리고 식당에 가도 메뉴판을 보면은 그냥 대충은 어떤 음식인지 짐작할 수 있었고, 근데 이제 한동안은 그 중국에서 쓰는 간체를 몰랐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죠. 제가 한자를 공부한 거는 우리 모두가 옛날 사람들 다 마찬가지지만 번체라 그럽니까? 대학생 때부터 해가지고 신문 보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신문을 보면서 한자를 많이 익혔던 것 같아요. 그때 신문에 중요한 단어
괄호 속에 옆에 괄호 안에 한자를 같이 명기하고 했으니까 2015년에 5월달인가 6월달은 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느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한 서너 시, 너댓 시 막 그쯤일 것 같은데 저희 아파트 입구 현관에서 얘가 비에 젖어 가지고 좀 떨고 있는 것을 봤고 갑니다. 지금 뛰소해. 그래서 불쌍한 마음에 제가 사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샤워를 시켜주고 방석 위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줬죠. 그리고 밥도 배불리 먹고 아마 그날부터 제 아파트에서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얘가 밖에서 야생 생활을 했기 때문에 조금 거칠고 배변 훈련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This way 유타 고 집안에서 똥오줌을 사고 하는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혼이 났고 그러다가 차츰차츰 그 훈련이 되고 또 제가 하루에 3번씩 밖에 데려가서 산책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점심 때도 점심 먹으러 집에 오면은 40분에서 1시간 정도 산책을 시켰죠.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니까 5시, 5시 반에 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용변을 보게 하고 조금 걷고 그리고 저는 출근하고 그리고 점심때 한 바퀴 돌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 저녁 9시나 9시 반에 또 한 바퀴 산책을 합니다.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주위를 한 바퀴 돌고 그러면은 얘가 기분 좋게 또 잠도 잘 자고 근데 그것을 2년 반을 제가 하루에 3번씩 데리고 나오고 근데 지금은 그때같이 하루 3번은 못 나가고 꼭 2번은 뭐 아침 저녁으로 나갑니다. 제가 여름에 또 겨울에 유타에 있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여름 방학 동안 또는 겨울 방학 동안 지내다가 다시 난징으로 또는 광주로 돌아갔는데 여름 방학은 2달이었고 겨울 방학은 1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는 그 중국인 동료인데 자기도 동물들을 사랑하고 집에 개도 키우고 있어서 우리 유타를 돌봐주었습니다. 제가 먼저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나의 사정을 알고 자진해서 우리 개를 돌봐주겠다고 했고 물론 이제 유타는 저 낮에는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밖에 풀어놓으면 아파트 단지 안에서 멀리 가지는 않습니다. 밖에 떠돌이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친구들하고 놀고 다만 두끼나 새끼 그래도 때 맞춰서 챙겨주고 또 밤에 안전하게 잘 수 있는 그런 자리만 제공해줘도 아주 고마운 일이죠. 근데 그분들은 동물을 사랑해서 아마 우리 유타를 잘 돌봐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난징으로 돌아갈 때면은 그 집 식구들을 위해서 선물도 좀 많이 준비해서 갔고 처음에는 개를 돌봐줘서 하루 얼마씩 해서 그 맞는 날 한 2달이나 또는 겨울에 1달 이렇게 돈을 봉투에 담아가 드렸는데 굳이 안 받으려고 자기들도 동물을 사랑하니까 아무 일도 아니다고 괜찮다고 그런데 제가 너무 고마워서 대신에 뭐 선물을 사드리고 명절 때마다 그래 선물을 사드리곤 했죠. 굉장히 조금 덥네요.
기온이 아주 높아가지고 좀 그늘로만 이렇게 좀 찾아다녀야 될 것 같은데, 이놈들도 좀 헥헥거리네요. 제가 처음에 얘를 입양하고 처음 이제 여름방학을 맞아 집에 와 있는 동안 유타를 돌보고 있는 그 중국인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유타가 아마 밖에서 좀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무슨 말이냐면은 유타가 임신을 한 것 같다고, 저에게는 너무 천병력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했죠. 안 그래도 제가 그 여름 방학 동안 난징을 떠나기 전에 수의사한테 찾아가서 중성화 수술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의사 말이 지금 여름이고 날이 덥고 수술을 하면은 그 수술 자리가 잘 아물지 않으니 가을이나 겨울에 선선할 때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그 여름 방학이 끝나고 중성화 수술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름 동안 덜컥 임신이 돼서 정말 난감했습니다. 물론 새 생명이 태어날 것에 그 좋은 소식이지만 제가 타국에서 생활하고 있고 또 얘 혼자 돌보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그 새끼들까지 또 제가 돌봐야 한다는 그 중압감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8월 말에 난징으로 다시 돌아왔고, 얘가 배가 점점 불러와서 매일매일 산책을 시켰지만 운동시킬 겸 그러다가 9월 아마 중순인가 안방에 제 침대 위에서 혼자서 새끼를 낳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그걸 새끼 나오는 걸 보게 되었고, 제가 수건이랑 뭐 이런 걸 준비해서 깔아주고, 피도 많이 흘렸고, 그러니까 제가 산파노릇을 한 거나 똑같죠. 그래서 총 6마리를 낳았는데, 그 너무나 기뻤지만, 새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기뻤지만, 또 앞으로 얘들을 내가 어떻게 돌봐야 할 것이냐, 정말 난감했습니다. 제가 늘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일하러도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그 밖에 거실에 있는 책상이 하나 있었는데 책상 주위를 종이 박스를 뜯어서 벽을 세우고 또 조그맣게 입구도 만들고 바닥을 푹신하게 또 이렇게 만들어서 강아지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은 개 7마리가 똥오줌을 사는데 치닥거리 한다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일하러 갔다가 점심시간에 돌아오면은 온 방 안에 똥오줌이고 그래서 그걸 또 치워야 되고, 또 거실 한 반 정도를 또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마음껏 돌아다니지 못하게. 그게 뭐 의자하고 뭐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막아놨었는데, 그래 해도 또 어떻게 틈을 비집고 넘어오는 강아지들이 한두 마리씩 있어가지고 그 밖에서도 또 실내를 해놓고 해서 그 치운다고 또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강아지들이 자라고 하다 보니 정말 6마리를 어떻게 처리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뭐 오래 있을 것도 아니고
곧 다시 미국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강아지들을 제가 다 어떻게 데리고 미국 갈 수도 없는 거고 제가 혼자 있으면서 7마리를 다 돌볼 수는 없는 거고. 근데 다행히 그 중국인 동료가 2마리를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입양 보낸다고 데려갔고, 또 우연히 아파트 입구에서 모르는 중국 아줌마를 만났는데 뭐 개를 좋아한다 해서 그 아주머니한테 또 1마리 또 입양 보내고, 또 학교에 학생들에게 광고해서 강아지 키우고 싶은 사람 데려가라고 했더니 학생 2명이 강아지를 데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1마리 남은 것은 학교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국 여성 한 분이 마지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강아지들을 입양 보낼 수 있었습니다. 1~2마리는 제가 남겨놓고 싶었는데 미국에 데리고 갈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은 조금 후회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조금 무리해서라도 1마리나 2마리 정도 어미개와 함께 데리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다가 2017년 여름방학 시작하면서 미국으로 완전히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6월 말에 떠나곤 했는데 유타를 미국으로 데리고 오는 문제 때문에 서류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서 7월 초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전에 말했다시피 제가 한자는 좀 알지만 그래도 중국말을 뭐 인사말 정도만 하고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동물을 데리고 미국에 입국하는 문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난징 공항에 뭐 2번인가 3번인가 일부러 찾아가서 물어보고 정보를 구하고 그렇게 했고, 또 어디 가서 검역소에서 뭐 검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는데 다행히 제가 가르치는 학생 한 명이 도와줘서 또 검역소 가가지고 또 일을 잘 보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혼자 갔을 때는 말이 안 통해서 정말 난감했는데, 두 번째는 그 학생을 데리고 갈 수 있어 가지고 그 검역소에서 필요한 서류도 다 하고 검사 마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가 끝난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는 문제였는데, 왜냐하면 여름에 기온이 높으면은 동물들을 비행기에 실어주지 않거든요. 기온이 높아서 동물들이 비행기 안에서 아마 큰 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떠나는 날 또 저희 학생들 몇 명이 공항까지 같이 가주었고, 저희 학생들이 아니나 다를까 그 난징에서 LA까지는 중국 동방항공으로 오게 되었는데, 동방항공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기온이 너무 높아서 동물들을 실을 수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 학생들이 사정을 해서 결국은 이렇게 태워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비는 중국 돈 1,000원을 이렇게 했고, 그래서 무사히 유타를 미국까지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방학 때마다 우리 유타를 돌봐주던 중국인 동료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공항에서 태워주지 않으면은 학생들을 통해서 자기 집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잘 돌보겠다고. 정말로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평생 아마 그들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지금도 가끔씩 중국 위챗으로 소식과 안부를 전하긴 하는데, 물론 유타가 뭐 이름 있는 개는 아닙니다. 그냥 길거리 흔히 우리 뭐 한국에 그냥 또 돌아다니는 그런, 물론 중국 똥개지만은, 그런데 저하고 2년 넘게 동고동락을 했고, 얘를 통해서 참 크게 외롭지 않았고, 또 저에게 큰 기쁨을 주었는데, 그 얘를 제가 떠날 때 중국에 버려두고 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꼭 데려오고 싶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유타와 함께 그 LA 도착하였고, LA에서 유타 솔렉시티로 가는 비행기를 다시 갈아타야 되는데, 여름 날씨가 아주 무더워서 과연 비행기에 태워줄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LA에서 아니나 다를까 델타 항공으로 솔렉시티로 돌아와야 되는데 태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재빨리 그 렌트카 회사로 달려가서 렌트카를 빌려서 유타를 데리고 밤새도록 운전을 해서 솔렉시티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유타에게 미안했던 점이, 자기도 평생 처음으로 그 먼 시간 비행기를 타고 미국 땅까지 날라왔는데, LA에서 내리고 보니 얼굴이 초췌해가지고 뭐 완전히 지친 기운이 많이 보였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근 12시간을 이상을 운전을 해서 솔렉시티로 돌아와야 했었기에 완전히 차 안에서도 유타가 넉다운이 됐었죠. 굉장히 그 유타에게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올라오다가 간간히 휴게실에서 내려서 산책도 좀 하고 좀 먹을 것도 먹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유타를 입양해서 미국까지 데려오게 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말을 간단하게 해서 큰일이 아닌 듯이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근데 중국말을 못하는 저에게는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난감한 일이었고, 그 서류 준비하는 게 정말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얘를 못 데리고 중국 땅에 버려두고 가면 어떻게 하나 정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면서 가장 잘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 유타를 중국에서 입양해서 여기 미국 땅까지 데려온 것입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환경이 조금 더 깨끗하고 좀 더 위생적이고, 또 동물들이 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끔씩 유타 새끼들의 생각이 많이 납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컸어 지금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을지, 정말 다들 행복했으면 좋으련만, 정말 유타에게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유타의 그 허락을 받지 않고, 유타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제가 독단적으로 다 입양을 보내버려서, 말보다 짐승이지만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자기 새끼들이. 지금껏 두서없이 유타 입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